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것이 이제 유량과 저량을 구분하는 문제예요. 자, 우리가 경제학에서 양을 측정하는 변수에 두 가지가 있는데 유량과 저량이 있어요. 유량은 가장 중요한 이 구분하는 기준은 시간적인 개념인데, 자, 일정 기간을 두고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얼마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1년 동안, 이렇게 일주일 동안 기간을 두고서 양을 측정하는 걸 유량이라 그러고, 일정 시점을 두고서 양을 측정하는 걸 저량이라 그래요. 자, 시점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현재, 이런 말이 시점을 얘기하는 시간적인 표현이에요. 자, 기간을 두고서 양을 측정하면 유량, 영어로 flow라 하고, 일정 시점을 두고서 시점에서 양을 측정할 때는 저량, 스톡이라 그래요. 스톡. 자, 이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무수히 많은 단어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다 이해해서 구분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유량을 대변하는 내용들은 수입과 지출을 얘기해요. 수입과 지출. 근데 학계로는 어떤 하나의 단어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표현들을 써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들을 잘 들어보시고 수입과 똑같은 얘기인지 머릿속에 좀 이해를 하면서 그 단어들을 정리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수입이 있다, 벌어들인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익이라는 표현도 수익이고 소득이라는 말도 수익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익, 소득, 수입 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또는 일주일간 버는 소득을 주급이라 하고, 한 달 동안 버는 소득을 월급, 1년 동안이면 연봉, 이것도 다 소득에 해당되는 거예요. 또는 지대,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줄여서 지대라 그래요. 이것도 소득인 거예요. 자, 이런 개념들이 나오면 다 수입이라는 개념과 같은 단어들이고, 지출이면 나가는 돈을 지출이라 그래요. 가장 쉽게 우리가 지출을 비용이다라고 표현해요. 학계론에서 좀 중요한 이 비용이나 지출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내가 투자를 할 텐데 남의 돈을 빌렸을 때 빌린 대가로 내야 되는 비용이 있어요. 이걸 이자라 그래요. 그럼 가장 대표적으로 지출에 해당되는 것도 이자가 지출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수입과 지출을 합쳐서 수지라 그래요. 그래서 수지라고 나오면 수입과 지출을 얘기하는구나. 대표적으로 유량을 얘기하면 수입과 지출을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배우는 수요나 공급 또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가장 대표적인 유량이에요. 자, 이런 개념들로 바탕으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이렇게 관련됐구나라는 정도만 이해하면 되고, 자, 시험 문제를 풀어서 맞추기 위해서는 저량을 외워야 돼요. 일정 시점에서 측정하는 양, 저량. 자, 제가 이제 수업을 나갈 때마다 쉽게 우리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을 암기 코드로 만들어서 제시를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옆에다 잘 메모해 놓고 가능한 반복해가지고 머릿속에 익숙하게 만들어 놓고, 이 암기 코드를 바탕으로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단어를 생각하면서 연결을 지으면서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시간이 좀 가져야 돼요. 어떤 게 있냐면, 자, 제가 제자가 통통한 부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저량이 뭐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제자가 통부인이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제자는 이 제자는 아니에요. 이제 단어 뜻으로 이렇게 정리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를 암기 쉽게 연상만 시키는 작용을 할 거니까, 제자가 통부인. 이 제자는 재고를 얘기해요. 재고. 팔지 못하고 창고에 쌓아둔 양을 재고라 하고, 자자는 자산과 자본을 얘기해요. 자산, 자본. 이 두 개의 구분은 개념이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나중에 좀 우리가 공부가 좀 된 다음에 엄격히 좀 구분을 해보도록 하고, 지금 단계에서는 재산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산과 자본은 재산. 가짜는 가치와 가격을 얘기해요.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의 공부를 했을 때 가치와 가격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단원을 공부하기 전에는 가치가 가격과 똑같은 말이다 라고 이해하면 돼요. 가치, 가격 둘 다 가짜로 시작되니까. 자, 통자는 통화량이에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화폐량을 통화량이라 하고, 자, 부자는 부채. 자, 근데 이 부채가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부채. 자, 부채는 빌린 돈을 부채라 그래요.
내가 투자했을 때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할 수는 없어요.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할 텐데 빌린 돈을 부채라고 하고 이건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이니까 이걸 타인 자본이라 그래요. 근데 학개론에서는 한 단어를 고정해서 쓰지 않고 가장 어울린 단어를 입맛에 맞게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똑같은 개념들을 잘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돼요. 그래야 공부하기가 좀 수월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죠. 빌렸다, 빌린 돈이다. 자, 빌린다라는 걸 우리가 대출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두 글자로 하는 건 부채. 자본으로 얘기할 때는 남의 돈이니까 타인 자본. 이걸 같은 말로 대출액이다, 대출금이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대출받았다를 대부받았다, 대부금이다, 대부액이다 이렇게도 쓰고 융자받았다, 융자금이다 이렇게도 쓰고 빌렸다라는 걸 차입했다라는 말도 써요. 차입금이다, 차입액이다. 금이나 액이다. 대출 금액을 줄여서 대출액이라고도 해요. 그냥 대출금이라고도 하고. 자, 이렇게 쓰는 말이 다 빌린 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학개론에서 다 표현되는 거고 다 시험에 출제됐던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올 때 딱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나중에 다시 투자론 공부할 때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빌린 돈을 부채 두 글자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고, 자,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이니까 타인 자본이라 하고, 자, 빌렸다는 표현을 대출액, 대출금 또는 대부액, 융자액, 차입액 이렇게도 얘기해요. 자, 이 부자가 부채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풀 때 꼭 부채라고 나오지 않더라도 대출금이다, 타인 자본이다, 융자액이다 이렇게 나와도 이 부채와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인자는 인구, 인구 수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 최근 10년 동안 나왔던 가장 중요한 절량은 이렇게 제자가 통부인이니까 자, 일정 시점을 두고서 양을 측정하는 개념을 절량이라 했을 때 그 예가 뭐가 있냐 그러면 제자가 통부인 외우고 제자는 재고, 자자는 자산, 자본, 가자는 가격, 가치, 통자는 통화량, 부자는 부채, 인자는 인구 이렇게 머릿속에 한 번에 쉽게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